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제가 앞서 올린 영상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찍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 마이크가 제 앞에 있지만은 아까 그 2개 영상을 찍을 때는 이 마이크를 좀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리하신 분들이 평소와 달리 좀 음향이 불량하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의견을 남겨주셔서 그걸 반영해서 다시 또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당겨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보라빛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 늦은 시각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점은 당연하게도 지금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정말로 송구합니다. 그 점을 먼저 여러분한테 사죄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도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나, 자기 행동에 있어서 또는 자기가 뭐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간에 잘못된 게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한다면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과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을 포함해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김문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이길 마음이 있느냐, 정말로 저 사람은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거를 걱정하는 사람이냐, 정말로 김문수 국내의 대통령 후보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될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대통령이 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대선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저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런 발언, 저런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얘기는 그렇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파면 그 만장일치 헌재 탄핵 심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 매우 위험하다. 마치 공산국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한 줄을 보고, 이 제목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로 김문수의 수준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김문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선출돼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헌재에 윤석열 파면 만장일치 위험하다, 공산국가 같다, 이런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투성입니다. 대상이 모호하고 이 사과 내용도 애매모호하다 그 말입니다.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과라고 들으면 사과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정말 이거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한 것이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렸는데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이 8대 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대 0이었다며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 이런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이면서 국군 통수권자 그 권한을 갖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냐?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5,100만 국민 모두 다 이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아마 그런 책무가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책무를 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국내의 대통령 후보가 헌재 판결 그 공산국가 같다, 위험하다, 이런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여러분들
제69조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그러면 비상계엄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의한 국회의 군대 진입과 그다음에 본회의장 점거는 아니고 본회의장 앞에 군대를 갖다가 진입시켜 놓은 거, 진주시켜 놓은 거, 여러분들 이거는 위법적인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대통령 후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선서까지 하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 김문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이 헌재가 위험하다. 헌재가 만장일치 공산국가나 하는 것이다. 헌재가 만장일치 북한의 김정은, 시진핑 이런 애들이 있는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헌재 매우 위험하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겠냐 그 말입니다. 왜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했겠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의 그 행위가 누가 봐도 위헌위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런 행위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윤석열의 그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을 마비시킬 그런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라고 판단해서 헌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니까 만장일치로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탄핵 인용한다. 윤석열 파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식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그 상식의 영역에서 벗어난 정말로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그런 발언을 대놓고, 자기가 무슨 그게 소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놓고 하고 앉아있으니 저 사람은 정말로 이길 생각이 없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재명한테 넘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대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라는 그 기관은 헌법기관입니다. 그 헌법재판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최고 권한을 가진 정말로 공적 기관입니다. 그 최고 법기관에 대한 정당한 판결 절차와 정당한 판결 내용과 상식적인 그 주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그 북한이나 반국가단체 북한이나 중국 중공 거기서나 가능한 일이다. 거기에서 있었던 거는 뭡니까? 형식적인 만장일치. 여러분들 거기서 이견 제기했다가는 총살해버리고 어디 실종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정치 수용소 가고 거기서 이제 정치 수용소 가서 뭡니까? 무슨 신비로운 인체 전시전에 끌려가는 그게 실험 대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로 살아서는 단 한 번도 이 광명, 빛을 볼 수 없는 정말 그 어두컴컴한 정치 수용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독재체제, 그런 공산 독재 체제를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김문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그 다음에 이 헌법기관의 역할과 권한, 그 헌법기관이 내린 그 판결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이 헌재가 내린 그 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얼마나 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공감이 없다.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돼 있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게 바로 오늘 이 김문수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은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공산 독재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헌법재판관들이 그 8명이 각자의 법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 증거와 헌법 논리에 따라서 그 자기들만의 어떤 법 논리를 추구하다가 도달한 결론이 동일하다는 건 뭔 말입니까?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은 누가 봐도 위헌위법한 행위였다. 누가 봐도 그거는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도전이었다. 누가 봐도 저거는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할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의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이런 어떤 자율적인 논의 과정에서 동일한 결론에 나왔다는 것은 이게 국민적 상식이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공산 독재 체제에서 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강압적으로 만장일치를 요구한 결과 나오는 그런 가짜 판결 내지는 가짜 그런 요식행위 그거와 이렇게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 김문수의 인식 능력, 이 김문수의 현실 이해 능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지, 또는 이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또는 윤석열의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김문수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비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시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런 비판을 들어도 여러분들 김문수는 억울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아니,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르겠다고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해서 북한 같다, 중국 같다, 이런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그 자신이 선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헌법을 지키겠느냐, 이런 불신을 자초하는 발언 아닙니까? 과연 그 사람은 헌법 정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을 자초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김문수가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기사에 보면은 김문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다와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이거는 전혀 차이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법률 위반이라는 거는 아직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재판에서 1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했다, 내란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 위반이다,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 자체가 없다,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는 것보다 윤석열을 파면할 때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헌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중대한 사안을 놔두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요새 계속 밀고 다니던데, 지방에 다니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열, 분열 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거 전혀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는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전혀 사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사과의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러면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안 받습니까?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사과드린다, 이 문장은 계엄령이 윤석열의 그 행위가 위헌 위법적인 행위였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권력 남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거에 대한 사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지적, 비판,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유감이다, 이런 얘기에 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과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사과의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의 폭력적인 권력 남용, 윤석열의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비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그 판단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그 사과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 이건 뭔 말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 추측에 혹시 이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많은 원인 중에 있겠지만 그 중에 계엄도 하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호하다 그 말입니다. 대체 뭘 사과하는 것이냐, 사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김문수의 계엄 사과라고 하는 거는 겉보기에는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뭡니까? 정말 소극적이고 정말 하는 신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사과한 듯한 그런 태도를 좀 보이는 데서 그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언행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게 딱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의 책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사과다.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게 모호한 얘기를 계속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이 사과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판단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 이런 단어, 이런 형식,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김문수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이거 표면적으로는 그 형식적으로는 사과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내용 얘기하지 않았고 비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5,100만 국민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냥 뭐 계엄 문제라고 하니까 여론을 달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과 친윤 기득권 세력과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윤석열 지지층의 그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 방어선을 깔기 위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최소한도로 얘기한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사과나 되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처한 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국 수습용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는 김문수가 윤석열 파면에 대한 헌재 그 결정에 대해서 공산국가 같다고 한 점, 그러면서 또 계엄에 대해서는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한 점, 이걸 놓고 보면 결국에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그런 공감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사기에 딱 좋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는 이번 대선에서 별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김문수조차 이렇게 자꾸 지는 길로 가고 있는데 김문수조차 이기는 길 또는 정말 저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졌지만 잘 싸웠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뻔히 있는데 그 길로 가는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을 경시하고 끝끝내 지는 길로 가고 끝끝내 죽을 길로 가는 그 김문수를 보면서 누가 김문수를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그 말입니다. 기존의 국민 지지층조차도 지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김문수 지지를 호소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김문수를 찍기 위해서 이 투표 날에 가서 자기의 표를 김문수한테 던지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김문수한테는 그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객관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우울한 시기에 더 우울한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김문수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김문수가 하루빨리 깨닫고 정말 전향적인 자세로 이기는 길로 졌지만 잘 싸우는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조언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